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정호김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만 봐도 행안부가 제일 길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일부도 넘겨받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받다 보니까 경찰의 일이 참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도 듣고 우선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권력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권력을 개혁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권력이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개혁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뭐 각 해당 장관들이 읽어 내려간 글들을 보면은 얼뜻 보면은 뭔가 많이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권력 기관의 개혁인지 아니면은 권력의 기관화인지 네.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에 대해서 뭔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법무부 장관의 그 인사말을 보면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롭고 공정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과연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 그 피의 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보호 운운했는데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경심 씨와 조국 전 장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그 호기와 당당함이 이 안에 저는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영주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금융 전문가가 거의 해체 수준, 전부 경찰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 연설이 길어졌어요. 심지어는 대공수사권도. 그런데 금융 전문가, 대공수사권을 가진 대공수사 전문가, 이거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엄청난 경력이라든지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전문가가 되는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경찰로 넘겨가지고선 전문가 만든다 뚝딱하면 만들어지는 체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정보원장의 또 그 연설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국내 정치에서 배제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활용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국정원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고도의 정보 전문성이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보상이 되는 제도를 해야 되지 이러한 전문가의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활용하겠다라는 지금 수미가 바뀐 것 같은 예. 이러한 그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 개혁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그 권력 기관들을 전부 이 권력의 기관화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검찰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의 독립성이 지금 보장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뭐 국내 정치로부터 손을 떼고 무슨 인권을 옹호하고 뭐 별별 그 미사력으로 다 쓴다 하더라도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이 개혁은 이 기관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저 권력이 자기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이 권력 기관이 개혁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결과가 어떻게라든 간에 박 의원 쪽으로는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우선 지금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지금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서 갑자기 수세로 바뀌는 듯한 그런 일련의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저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다 열어버리셔야 됩니다. 예. 정말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 훈결이 없다.
라고 자신하니까 저렇게 그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다 열고 만약에 혹여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부터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최근에 윤미향, 김홍걸, 더군다나 추미애 그리고 그 양정숙 더 올라간다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들의 그 군대의 미복귀 문제로 절정까지 오르는 것 같다가 갑자기 메인 서버에서 전화 통화 내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반전이 되는 일련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키고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당원권 정지가 되고 뭔가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공격의 포인트가 박덕흠 의원으로 갔거든요. 이거를 흔한 말로 자신들이 어떤 공격에 그 직면했을 때 처음엔 절대로 아니라 그러다가 그다음엔 뭘 이까짓 걸 가지고 그래 별것도 아닌 걸 그러면서 니들은 안 그랬어 이게 지금 니들은 안 그랬어의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꼬리 자르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공학적으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의원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가지고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보다 훨씬 크게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 보수의 어떤 그 신뢰 그리고 야당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될 국민의 힘이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여든 야든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맞다라는 당연합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역화폐 논란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관련 기관에 조세현이라는 기관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하나둘씩 가세하면서 이재명 지사와의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의도치 않은 정치적 논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역 화폐라는 게 이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측면이 있는데 과연 지역 화폐가 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다시 어떻게 활력을 되찾게 하는데 순기능을 하는가 아니면 아무 기능도 못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지금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는 건데요. 네. 노벨 경제학자들도 지금 상황에서 뭐가 최적의 대안인지 모르는데 경제학 언론들은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지금 정치적인 논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네. 이 과정에서 좀 신사도를 발휘해서 논쟁을 벌이더라도 왜 좀 그 적절한 용어를 구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뭐 얼빠진 내지는 뭐 적폐 이런 예. 어떤 거의 막말에 가까운 용어가 나오면서 이것이 마치 또 파당적으로 야당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예. 이재명 지사는 그 특유의 합법을 해서 계속 강력한 말을 쏟아내고 그러자 또 이재명 지사와 매우 가깝게 알려진 모 시장이 나서서 또 두둔을 하고 그러니까 또 당내 민주당 내에 소위 친문계라고 하는 사람 또 아닌 사람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또 얘기를 하고 정말 지금 지역 화폐에 대해서 순기능에 대해서 또는 기능이 별로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100% 자신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산적인 그런 어떤 논쟁은 얼마든지 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건 필요하다고 치지만 예. 이거는 사실은 논쟁이 아닌 그냥 정쟁이고 매우 시끄러운 소음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정치인들이 일련의 공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이제 지역 화폐가 일종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마중물이라는 거는 펌프질을 할 때 밑에 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밑에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마중물이 될지 안 될지를 속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시장 경제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묘하게 믹스앤매치를 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건데 일단 지역 화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있어요. 네.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세현과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여야가 토론을 하든지 공개적으로 공부 좀 하고 토론 좀 하고 그 모습 보고 유권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